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시일야 방송되고 저는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이제 2019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날, 국회는 천하의 악법이라고 일컬어짓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 159명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은 지난 27일이었죠. 선거법 통과 때보다 2명이 더 찬성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그리고 4+1이라고 불리는 아주 해괴망측한 관련 국회의원들이 부안해도 동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이게 상권 분립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검찰에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공수처 법이란 이런 해괴망측한 법을 만들었습니까? 이름도 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광견병, 공수병을 연상시키는 공수처 법안.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나치의 게스타포, 그리고 구소련의 KGB 이런 것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구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하는 일이 정말 이상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면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 공수처 법 왜 생성되고 통과됐을까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 지금 굉장히 스스로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들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악법 반드시 국민들이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문재인이 15일 이내에 이 법에 대해서 공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포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0년 6월 이후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 중요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지금 야당, 우파 야당의 길을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더 좋은 것은 3분의 2 이상 국회 의석을 점하게 해서 이 공수처법, 그리고 한 번 시행됐던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 바람에 맞춰서 고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면 차기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좋게는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해서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자유우파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입니다. 이 두 정당의 의석수를 차기 총선에서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늘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4+1이라는 해괴망측한 조직 간의 야합으로 만든 새 선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여기 47석 가운데 30석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
이것으로 뽑히는 것이 바로 이 선거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30석을 자유우파 정당들이 거의 독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례한국당 내지 비례자유한국당, 일종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창당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인가 리얼미터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KS조차 여기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별로 좋은 시각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기 리얼미터가 언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해서 좋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리 그 의지를 꺾으려는 하나의 술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비례한국당 창당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서도 계속해서 선거 전략을 확대 재생산해야 합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조은진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연대투쟁을 제안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다음 차기 총선에서 우파 가정, 우파 집안에서는 이렇게 선거 전략을 펼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를 찍고 또 부인은 우리 공화당을 찍는다. 또 성장한 자식들이 있으면, 선거권이 있는 자식이 있으면 이것 또한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 이렇게 각각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구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되 비례대표 선호도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을 선택하면 이것이 지지도로 되면서 30석 가운데 상당수를 우리 자유우파 정당들이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에 한 선거구에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한 사람, 또 부인은 또 다른 한 사람, 그래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택에 있어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은 우리 공화당, 이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비례대표 30석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이죠, 우리 우파 애국시민 가운데 한 분이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이 소식을 듣고 통분을 금하지 못해가지고 분신 자살을 시도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생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총선에서 또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단합을 해야 합니다. 정말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 선거 연대 또는 아주 효과적인 공천, 그러니까 상호 의논해서 필요한 후보를 내는 그런 방식. 그래서 사표로 인해서 역으로 민주당이라든지 4+1 이런 소속 정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이 필요하다. 묘수에는 묘수를, 꼼수에는 또 묘수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자칫 잘못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주 나쁜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법이 확고히 정착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내년 4월 15일 총선입니다. 총선 전략과 함께, 그리고 유권자들도 정말 이성적인 자세로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일종의
공격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작위적인 그런 소극적인 공격보다는 아주 공격적으로, 자기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기 총선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자유파 정당 소속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공수처법도 개정시키고 그리고 선거법 제도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거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 서로서로 연대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는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꼼수적으로 그렇게 좀 힘을 모아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